안녕하세요. 오직 테슬라입니다. 11월 국내 전기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판매 순위를 정리했습니다. 정말 놀랍습니다. 지금 한국에서 테슬라는 거의 아이폰 같은 분위기입니다. 테슬라 모델 Y는 압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다양한 관점에서 쭉 정리 한번 보시죠. 일단 테슬라의 11월 국내에서 모델별 판매량은 사이버 트럭이 32대입니다. 사이버 비스트가 26대, 그 다음 AWD가 6대입니다. 사실은 환율이 굉장히 다르죠. 매우 다른 형태로 환율을 적용해 놓은 건 사실상 그냥 사이버 비스트 사세요 라는 것입니다. 굳이 저 정도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면 뭐 AWD보다는 사이버 비스트를 사시는 게 거의 정답입니다. 환율 개꿀. 자, 그 다음 모델 Y 주니퍼가 6180대, 후륜 RWD가 4604대고, 그 다음 롱이 1576대. 생각보다 롱이 구매가 굉장히 많네요. 자, 그 다음 모델 3 하이랜드가 1412대, RWD가 1215대, 그 다음 롱이 197대. 저는 그 모델 Y 주니퍼도 한 이 정도 비율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니퍼 모델 Y는 롱을 사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. 그 다음 모델 S와 X가 8대. 미국에서 건너온 친구들인데 이 8대를 11월에 뽑으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죠. 뽑자마자 신차인데 FSD까지 바로 넣으셨겠죠 아마. 그리고 이제 주문이 꽤나 들어왔을 겁니다. S와 X. 그래서 내년에 한 1, 2월에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. 그러면 그때 이제 S와 X의 판매량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자, 이 정도 테슬라가 국내 판매했고, 당연히 테슬라는 이제 사이버 트럭을 인도하는 행사장에서 AS 센터를 몇 년 내로 2배, 굉장하죠. 그 다음에 고속도로상에 V4 기반으로 한 슈퍼차저를 많이 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얘들이 이제 국내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사실은 표명을 한 것이죠. 즉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양보는 없습니다. 게다가 테슬라가 굉장히 고민했던 사실 부분이 있죠. 그 5만 대 제한. 와, 이게 진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맞겠죠? 왜냐하면 GM이나 다른 미국 브랜드는 뭐 포드는 오히려 사업이 판매량이 너무 감소해서 지금 기존에 이제 직접 들어왔다가 정리하고 다시 딜러사에 넘겨버렸고, 북미 브랜드에서 국내에 5만 대 팔 수 있는 다른 차는 그냥 존재하지가 않아요. 아무리 그냥 직접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차 자체가 없습니다. 사실상 그 5만 대를 풀어준 걸 이걸 왜 풀지? 이걸 팔 수 있는 차가 있나?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미국 정부와 그 협상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쪽과 뭔가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? 그게 아니고는 굳이 그걸 풀어줄 필요가 없잖아요. 오직 여기에 혜택을 보는 건 테슬라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계획했다? 참 대단하다. 자, 그 얘기는 테슬라는 국내에서 5만 대 이상 팔 것 같다라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 5만 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진짜 전력을 다해서 판매를 했거든요.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냐? 지금 요즘에 밖에 나가면 어떠면 뭐 어디 쇼핑몰에 주차장을 가면 왼쪽과 오른쪽에 테슬라 모델 Y RWD 그 그레이 색상 그게 그냥 같이 있어요. 공항에 가도 그 뭐 단기 주차장 이런 데 가면 한 줄에 모델 Y RWD 그 주니퍼가 진짜 한 대 이상은 꼭 보이고 막 2대, 3대 있을 때도 있습니다. 진짜 그 정도로 과거에 소나타, 국민차였던 소나타, 그 다음 그걸 그랜저가 넘겨받고, 그 다음에는 렉서스 ES가 국민차를 넘겨받았는데, 지금 이런 분위기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거의 국민차가 될 게 분명합니다. 특히 뭐 전기차 시장은 이미 압도하고 있고. 그래서 야, 올해 굉장히 오바해서 많이 팔았다라고 우리는 이 생각을 했는데 5만 대를 푼 걸 보면 테슬라는 자신을 한 것 같아요. 자, 5만 대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5만 대 제한이 문제다. 결국 그걸 그 협상팀과 뭔가가 있었고 5만 대를 푼 거죠. 그러면 우리나라 협상팀 입장에서는 이걸 왜 풀어달라고 하지? 팔 수 있는 차도 없는데? 뭐 픽업 트럭 그거 누가 산다고? 그러면서 별 긴장감 적게 풀어준 것 같아요. 풀어주고 나서 지금 FSD 딱 푸는데 아차 싶었겠죠. 그래서 자, 이 얘기는 테슬라는 지금 국내에 5만 대 이상 팔겠다라는 작정인 거예요.
그 계획을 이번에 그 사이버트럭 인도장에서 내놓은 거예요. 우리는 5만 대 이상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, 자, 지금 5만 대 파는 이 정도, 4달까지 하면, 자, 5만 대를 넘어선 초반 되는 이 정도에서 이제 AS 센터를 2배 늘린다. 자, 그 얘기가 뭐죠? 지금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도 가능하다라는 거죠.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이게 미국산이 들어오니까 중국산을 대체한다 이 성격이 아니고, 중국산도 들어오고 미국산도 들어와 버리지 않을까. 여기에서 FSD를 쓰려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미국산을 사야 돼요. 이렇게 아예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? 투터랙 전략으로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까지 드네요. 그래서 이제는 약간 무섭다. 자, 그 다음 11월 수입차 판매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7,600대, 그 다음 BMW가 6,500대, 벤츠가 6,100대. 전체 다 해도 브랜드별로 테슬라가 1위입니다. 자, 그리고 드디어 국산차 전체 해서 통틀어서 한번 보시죠. 뭐 기간, 뭐 내연기관 이런 거 상관없이 1위가 소렌토입니다. 10,000대. 이야, 소렌토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직전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네요. 그 다음 스포티지가 2위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그랜저가 6,499대,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가 6,180대로 11월 전체 차종별 판매 순위 4위입니다. 대단하죠. 와, 국내 전체 해서 점유율이 5%예요. 좀 무섭다. 100명 중에 5명은 테슬라 모델 Y를 산 거예요. 자, 그 다음 소나타 DH가 5,800대, 투싼이 5,300대, 아반떼가 5,300대, 카니발이 5,300대, 더 뉴 팰리세이드가 5,100대, 셀토스가 4,600대, 산타페가 3,900대, 레이가 3,900대, K5가 3,800대, 포터2가 3,700대.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상한 거 있죠. 자, 지금 국내 판매 전체 통틀어서 국산 수입 모두 해서 14위권까지 중에 전기차는 한 대만 있습니다. 테슬라 모델 Y. 자, 그러면 국내의 전기차 판매 순위, 자, 수입 말고 국산차만 전기차 판매 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1위가 PV5입니다. 962대. 즉 1,000대 이상 판 전기차가 없습니다. 그래도 꽤나 많이 팔리던 차들이 2,000대, 3,000대 이상 팔렸거든요. 국산 전기차가 한참 잘 나갈 때는. 근데 지금 놀랍게도 월 1,000대 이상 판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. 지금 이거 보도상으로 나온 거 보면, 제가 혹시 통계를 잘못냈을 수도 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근데 몇 번 여러 기사 체크를 했는데 다 지금 판매 순위 1위가 PV5 962대, 그 다음 2위가 캐스퍼 일렉트릭 909대, 그 다음 3위가 EV3 684대. 근데 얘들은 지금 대기가 많아요. 자, EV5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얘 세대, 위에 세대는 대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얘들은 공통점이 있죠. 뭐 PV5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사실은 차량으로 화물로 뽑으면 굉장히 저렴한 차고, 그 다음 캐스퍼 일렉트릭도 저렴한 차고, 그 다음 EV3도 저렴한 편이에요. 결국은 뭐다? 소비자들이 이제 테슬라 아니면 싼 걸 산다는 거예요. 한국의 전기차는. 자, 그 다음 EV5가 667대. 이게 지금 주문이 밀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더 지금 한 1,000대 미만에서 논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게 판매량이라는 것이겠죠.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게 지금 없죠. 자, EV5가 667대를 팔려버리니까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신차가 SUV 굉장히 상품성 높은, 뭐 중국 가격이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냥 국내에서 상황만 보면 저 정도 크기의 SUV로서는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. 사실 대체제가 없어요. 국산 중에서는 정통 SUV 스타일에서는. 자,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그 한정된 수요를 빨아먹어 버리니까 다른 차종, 다른 항상 위에 있던 차종들이 빨려 나와 버리죠. 뭐죠? 바로 아이오닉 5 662대. 지금 아이오닉 5는 나오는 마케팅을 보면 생각보다 차가 꽤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막 생산이 밀려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662대다라고 하면 온전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지금 결국은 EV5가 나눠 먹었던 저 600대에서 만약에 EV5가 없었으면 그 소비자들이 아이오닉 5나 비슷한 체급의 EV6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오닉 5나 EV6가 생각보다 적게 팔렸죠.
아이오닉 5가 662대, 그 다음 아이오닉 9이 484대, 그 다음 EV6가 392대까지 밀렸습니다. 이건 뭐 페이스리프트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밀렸죠. 그 다음 EV4 역시 338대. 이건 확실하게 뭐랄까, 이게 뚜렷하게 SUV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죠. 그러니까 지금 형기가 국내에서 뭐 이게 어차피 세계 상품으로 다 파는 것이긴 하겠지만 하고 있는 게 파편화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잘게 쪼개고 있습니다.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잘게 쪼개고 있는 게 국내에서 테슬라를 만나버리니까 매우 부정적인 거죠. 사실은 국내에서는 아주 상품성 높은 EV5의 상품성을 더 올리고 가격을 낮추고, 그 다음 자 EV5와 비슷한 형태의 현대에서도 정통 SUV 중형급의 전기차 상품성 높고 가격 괜찮은 걸 내놔야지 이게 그나마 테슬라의 판매량을 좀 빼들어올 수 있는데,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종류가 자잘하게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얘들이 서로 너무 적은 판매 대수인 거예요. 그래서 EV4도 338대, 이건 뭐 사실상 전략 실패 차종이라고 봐야 되겠죠. 뭐 일반 차보다 솔직히 눈에는 택시로 더 많이 보여요. 그 다음 포터2 일렉트릭이 329대, 레이가 298대, 이것도 대기가 엄청 길죠. 그 다음 코나 일렉트릭 258대, 더 뉴 아이오닉 6 244대. 이게 뭐 출시 초기라고 하지만 한두 달 있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적은 차죠. 근데 그 적은 차인데도 심지어 이건 아마 EV4랑 어느 정도 나눠 먹겠죠.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한 대당 해서 1000대를 확실하게 뚫고 나가는 차가 없어요. 다 자잘하게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 무쏘 EV가 219대, 그 다음 EV9이 186대, 봉고 EV가 147대, 그 다음 EG80은 125대, EGB70은 82대. 이 정도면 여기에서는 이제 슈퍼카급인 거예요. 판매량이 100대 미만에. ST1이 79대. 사실 이것도 PB5와 겹치기도 하면서 전략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 GB60이 66대, 토레스 EVX가 33대, 니로 EV가 31대, 아이오닉 5 N이 28대, 그 다음 요 밑에 르노 세닉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30대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. 르노 세닉은 그걸 국내에 수입하자라고 한 상품 기획, 거기가 요걸 좀 많이 먹어야 되겠죠. 도저히 한국에 팔릴 수 없는 옵션으로 도대체 그 가격을 내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. 물론 이제 자기들 차 파는 건 자기 자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차다. 그래서 지금 이게 국산차 판매량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잘하게 지금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, 겹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판매하는 대수는 현기가 많은데 한 대가 뚜렷하게 1000대 이상을 확 뚫고 한 3000대, 4000대씩 파는 차가 없어요. 문제는 미래가 더 어둡다는 것이겠죠. 자, 이제 국내 전체, 수입차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했습니다. 보시면 테슬라 모델 Y가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죠. 넘사벽이에요. 6180대. 자, 그 다음에 모델 3가 1412로 2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국내에 1000대 이상 전기차를 판 차가 정작 테슬라밖에 없어요. 테슬라만 6100대, 1400대로 모델 Y, 모델 3 그나마 안 팔린다는 모델 3조차 지금 1400대가 팔렸고, 유일하게 두 차종이 1000대 이상 팔렸고, 그 다음부터 PB5 960대, 그 다음 캐스퍼 909대. 근데 쭉 내려가면 무서운 게 6위에 C라이언 7이 있습니다. BYD가 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BYD 7은 지금 국내에 안착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자, 680대가 팔렸습니다. 그 다음 더 놀라운 거, 무서운 거, 저기 밑에 내려가면 12에 아토3가 있습니다. 444대. 솔직히 C라이언 7은 디자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깔 수가 없어요. C라이언 7 리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, 자, 이제 이 차에게 남은 건 내구성이다. 자, 시간이 지나면서 1년, 2년, 3년 지나면서 자, 워런티 기간에 어느 정도의 보증 수리가 잘 되느냐, 그리고 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수리 비용이 합리적이면서도 부품 공급이 잘 되냐. 자, 결국은 수리 정도, 내구성 정도밖에 이제 걱정하는 게 없을 정도로 C라이언 7은 수많은 리뷰어에게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. 이게 참 무서운 게, 이게 BYD가 얘들이 무서운 게 자신이 있으니까 시승차를 엄청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같으면 사실 이 정도의
유튜버에게는 시승차를 안 줘요. 그러니까 학구 유튜버들 막 10,000명도 안 되는. 근데 그런 애들도 상관없이 뭐 타볼 애들 다 타봐라 이거야. 그 정도로 돌려버렸죠. 그래서 C라이언 7은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게 왜 이겠어요? 자신이 일단 차 자체는 지금 자신이 있으니까 니들이 타봐. 깔라면 까고 마음대로 타봐. 거기에서 무슨 뭐 어떤 얘기가 나와도 상관없이 그냥 시승차로 돌려버리니까 막 진짜 유튜버라는 자동차 다루는 유튜버는 다 타보는 거예요. 리뷰를. 근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. 적어도 이걸 까지는 못하겠다. 라는 공통적인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숨에 중국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괜찮게 선방하고 있어요. 그래서 C라이언 7은 인정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C라이언 7 비교해서 아터3는 솔직히 아직 인테리어가 아쉽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아터3도 400대가 팔렸다는 건 결국 지금 공통점이 있잖아요. PB5, 캐스퍼 일렉트릭, 그 다음 EV3, C라이언 7, 그 다음 아터3, 자,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소비자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원한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문제는 한정되어 있는 데서 저렴한 전기차를 공급해버리면 괜찮은 라인업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. 그래서 참 지금 현대 기아차가 오히려 수출보다는 국내가 참 방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고, 저기 폴스타4가 371대 저거 아직도 국내 생산 아니죠. 근데 저 정도라고 한다면 국내 생산하고 노력 좀 하면 얘도 지금 한 C라이언 7급까지 한 500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 정도다. 같이 합치면 지금 압도적으로 잘 팔린다. 그래서 정리하면 테슬라가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. 이건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간 것 같아요. 몇 달 반짝하고 원래 같으면 신차가 나오면 몇 달 반짝하면서 현기의 중심 차종을 잠깐 넘어서거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러다가 쭉 빠지죠.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랑콜레우스가 없죠? 예. 그랑콜레우스가 14위까지 없는 걸 보면 지금 3,700대가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. 3,780대 미만으로 팔렸다는 거죠. 한때 막 그랑콜레우스가 산타페나 막 이런 거 따라잡는다,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통 국내에는 그래요. 초반에 반짝거리지만 몇 달 지나면 빠지면서 다시 현기가 공고하게 딱 그 위치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그 흐름이 아니에요. 완전 그냥 뚫어버리고 박살내고 테슬라 모델 Y, RWD를 비롯해서 주니퍼가 그냥 시장에서 완전 다 쓸어 먹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만 지금 6,000대가 단일 차종으로 팔린 거예요. 그 다음 모델 3 1,400대, 그 다음부터는 1,000대 미만으로 자잘하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상품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뭐 아이오닉 5나 EV6나 EV5나 이런 차량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소비자들은 그건 모델 Y 주니퍼나 모델 3 하이랜드 같은데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이미 소비자가 내린 거예요. 판매 대수 자체가 그냥 넘사벽이니까. 여기에 테슬라는 더 많이 팔겠다. 더 서비스 센터 늘리겠다. 충전 시설 더 많이 늘리겠다. 고속도로에서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. 자, 그런 계획까지 내놨어요. 심지어 거기에다가 FSD까지 일부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사람들은 더 미쳐가지고 더 사는 거죠. 더 열광하고 있고, 이제는 자동차와 수동차, 진짜 테슬라 FSD가 되는 건 자동차고,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경험하고 있고, 기존에 우리가 타던 차들은 자동차가 아니고 수동차였구나 라고 인식까지 약간 밈처럼 지금 퍼지고 있어요. 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났다. 압도했고 만회가 안 될 것 같아요. 네. 거의 EV5급의 그 중형 SUV 스타일의 상품성 진짜 높고 공간 넓으면서도 가격 괜찮은 현대차가 나와서 그냥 아이오닉 5나 이런 거 단종한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나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국내 시장은 만회가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것들을 왜 많이 탑니까? 많이 팔리면 중고 시장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. 중고 가격도 방어 잘 되고 회전도 빠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남들 많이 사는 게 사실은 국내에서 자동차 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.
마이너 차를 타면 진짜 고달픈 게 많아요. 그게 뭐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까지 다 그냥 다 손해예요. 그러니까 남들 많이 사는 소나타나 그랜저나 뭐 산타페나 이런 거 많이 사는 거죠. 지금 소렌토도 마찬가지고. 근데 지금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모델 Y를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부품 공급하는 일도 많고 그다음 사설에서도 어느 정도 손볼 수 이미 이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어링 휠 작업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공용으로 다 하는 그런 썬팅 말고 스티어링 휠 작업은 지금 BMW나 아니면 그 테슬라만 소수하잖아요. 그 운전자들이 그 특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. 근데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요크 핸들 전문으로 해서 그걸 하는 전문 샵들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에 오토 프렁크나 뭐 손잡이나 뭐 다양한 기능들을 테슬라 전문으로 작업해 주는 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. 왜? 많이 팔렸으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작업하고 많이 해 줘도 먹고 사는 거야. 자, 이 차량 전문으로 하는 시장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. 물론 테슬라가 지금 부품은 공급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, 외부로. 그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죠. 소수의 국가 제외하면 외부로 부품 반출은 해 주지 않고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사설에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수리하는 그런 쪽도 나올 겁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수리할 것도 많지 않죠, 그냥. 보증 기간도 길고 연장도 가능하니까. 여튼 결국은 이 테슬라를 많이 팔리는 테슬라를 바탕으로 생태계가 생기고 그 생태계는 그걸 완벽하게 넘어서지 않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테슬라 산 사람들이 다시 테슬라 사고 그 테슬라 산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이제 FSD도 쓰고 그럼 테슬라에다가 FSD 쓰고 이거 수리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 뭐 작업하는 것이나 사설 정비소나 뭐 그런 것들도 많고 뭐 타기도 좋고 충전하기도 좋고 서비스 센터도 많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현대 기아차가 끄집어내 가려면 넘사벽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들은 지금 그냥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냥 한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사려고 하면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거 안 살 거면 그냥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안 사는 게 맞아요. 그 정도까지 와버렸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그래서 와 대단하다.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겁니다. 철옹성 같았던 국내 현기 시장이 와 이렇게부터 균열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? 감사합니다.